자, 지질 시대와 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 책을 한번 볼까? 2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화석,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유해 동그라미, 흔적 동그라미. 네, 흔적도 된다고 했습니다. 화석의 유해는 뼈도 되고,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뭐 다 되죠. 화석의 이용은 지질시대 구분할 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큰 거고요. 네. 환경과 생물의 해석, 뭐 어땠었는지, 뭐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 수륙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 육지, 바다 환경, 지층의 융기. 융기라는 건 지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내려가는 건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 그 다음에 생물의 구조와 모습, 생물의 진화 과정. 우리 이제 화석으로 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새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거 책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에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는데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단단한 뼈나 껍데기 밑줄 치시고, 개체수가 많아야 하는 것도 밑줄 쳐놓으시고, 빨리 매몰 밑줄 치시고, 화석화 작용도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 아까 했던 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플러스 강의 더 밑에 2번을 보면 부정합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더 자세히 배우면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밑에 3번에는 서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까닭 아까 했죠. 4번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 그랬는데 별표를 쳐놓으세요. 네. 요거 이제 우리도 좀 써놓으면 좋은 건데, 여기가 이제 분포 면적이에요. 분포 면적. 이쪽은 생존 시기, 기간 이렇게 할까? 자, 여기 이렇게 가 있으면,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시상화석이 되겠죠. 시상화석. 여기가 있다면 분포 면적은 넓지만 짧게 살다 갔다는 얘기니까 표준화석에 대한 얘기다. 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2번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환경 변화로 인한 밑줄, 생물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동그라미 화석의 변화. 네.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이렇게 했는데, 뭐 서캄브리아 때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이다, 지질시대의 대부분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 아래 이제 박스에 보면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 여기도 별표를 좀 칠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화석 A, B, C, D, E, F, G까지 있는데 제일 오래 산 애가 화석 A입니다. 화석 A. 2도 있네. 2. 그럼 2가 지금도 살고 옛날에도 살고 계속 살았으니까 시상화석으로 가장 좋겠다. 그죠? 시상화석으로 가장 좋겠다. 그 다음 뭐 A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새로 생긴 시기가 언제냐?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라와 다 사이에는 멸종이 2개, 새로 생긴 게 2개. 이거 괜찮네, 그죠? 그래서 라와 다 사이가 지질 시대의 경계로 가장 좋겠다. 뭐 새로 생긴 애도 있고 멸종한 애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좋겠고요. 3번. 화석으로 지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인데, 시상화석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표준화석은 뭐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면적의 분포 당연한 얘기고요. 고삼갑방, 중암파, 공룡이 나왔죠. 신매화 얘기했고, 이 중에 바다에 살던 애들도 따로 알자고 했습니다. 시상화석 고사리 산호 조개가 나왔습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이라고 했으니까. 203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의 수륙 분포의 변화도 우리는 화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화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접한 곳에서 보면 이쪽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지금 멀리 떨어졌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똑같더라. 옛날에 붙어 있었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대륙이 이동했구나. 3번.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 산꼭대기에서 나와. 여기 옛날에 바다였구나.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중턱쯤에서는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된답니다. 조개 껍질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가 뭐였다?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지층의 융기는 위로 올라오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 산지, 지금 굉장히 높은 산이지만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아, 옛날에 여기 바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오는데 옛날에 여기도 바다였다. 암모나이트 중생대니까 중생대의 바다였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아낸다 그랬는데 A, B, C, D가 나왔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 김영 속성 문제 푸세요. 그 다음에 B,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이제 척추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 척추동물.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해파리 같은 건 빼는 겁니다. 해파리 같은 거 빼고 우리 사람처럼 척추가 있는. 생선은 척추가 있죠.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척추동물 중에서 누가 가장 진화한 형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가장 먼저 나온 건 어류입니다. 어류. 그 다음이 양서류. 양서류는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도마뱀도 양서류예요. 그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는 뱀이잖아, 그지? 뱀, 악어, 공룡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조류, 새죠, 새. 그 다음이 사람 같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키우는, 조류는 날아다니고 알을 낳죠. 파충류도 알을 낳습니다. 여기 다 알을 낳습니다. 물고기, 개구리, 뱀, 공룡, 새, 그 다음에 사람, 사자,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식물도 좀 볼까요? 동물을 했으니까 식물을 보면 뭐 선태식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으니까 양치식물에 대한 얘기, 양치식물. 양치식물 다음에 나온 게 거시식물이에요. 거시식물. 거시식물 다음이 속시식물입니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들어봤을 거고. 요 앞에 뭐가 있었니? 그러면 조류죠, 조류. 아까 얘기했던 남조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누군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양치식물은 고사리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고생대에는 고사리가 지구를 덮고 있었다. 근데 그때 그 고사리는 거대 고사리입니다. 거대 고사리. 아마 이 건물만 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학원 건물 아시죠? 거대 고사리가 죽어서 뭐가 됐냐? 석탄이 된 겁니다. 석탄. 요거는 다른 단어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대에 살던 고사리가 묻혀서 석탄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에너지원이 태양에너지다라는 것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거시식물은 뭐 소나무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이니까 어땠는지 좀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고요. 선캄브리아 시대. 쭉 가서 고생대가 있고, 점점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있는데, 점점 짧아지는 건 얘기했으니까 그냥 놔두시죠. 자, 이렇게 구분만 좀 해볼게요. 구분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아까 얘기했죠. 화석은 다시 한번 그냥 하는 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외워주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남조류, 이렇게 얘기하는 화석이고,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있다고 했죠.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거, 푸줄리나 방추충, 중암파랄 암모나이트와 파충류, 공룡과 시조새, 신매화, 새로 매화가 폈다, 메모드와 파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쟤는 왜 썼니?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무척추동물이 무척추동물. 이때는 어류, 이때가 양서류, 이때가 파충류, 공룡이 파충류니까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조류하고 포유류.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볼게. 자, 삼엽충 갑주어 있자. 갑주어 어류가 있었을 거고, 자 중생대는 파충류 공룡의 시대야. 그러면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뱀이 개구리 잡아먹잖아, 그지? 얘가 더 힘이 세니까 양수빈 사이에 낀 게 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하고 포유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새가 날아다니니까 사람보다 더 진화했니? 이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진화 방향이 다른 거죠. 포유류가 가장 진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포유류의 시대다. 자, 식물을 보면 이때는 조류라고 했습니다. 조류. 이 조류랑 다른 거야.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치식물. 고생대에는 양치식물. 고사리. 고생대에는 고사리. 석탄이 됐다. 네, 기억하면 좋다. 자,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거시식물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때 번성하고 얘가 번성했다. 기억하실 거. 파충류는 이때 출현을 하지만 이때 번성한 거고요. 조류나 포유류도 이 전 시기의 말에 출현해서 이때 번성. 거시식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많이 틀리진 않겠다. 고사리는 고생대에 나온 겁니다. 고사리는. 육상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건 약 5억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네, 고생대가 맞죠. 이렇게. 하나 더. 고생대 중기에 무슨 현상이 있었다? 지질학적인 아주 중요한 거. 그렇죠.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 판게아가 이때 형성이 되고 언제 분리됐다 그랬죠? 아! 잘못 썼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중생대 중기에 판게아는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서양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전에는 이렇게 대륙이 떨어져 있었어요. 대륙이 떨어져 있다가 이때 이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바닷가죠. 여기 다 바닷가입니다. 우리 바닷가 가봤지만 갯벌이나 모래 같은데 개들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지렁이도 살고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쿵 하고 부딪히면서 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겠니? 다 뒤졌습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멸종되었다. 이런 걸 엄청난 멸종이다. 그래서 이때 아주 큰 대멸종이 있었다. 자, 몇 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지지시대에는 몇 번의 대멸종이 있다. 왜? 지구 환경이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대륙이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따라서 해류가 변하고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기온이 변하든지 운석이 쿵 떨어져서 싹 다 죽어버린다든지 운석으로 인한 먼지가 또 먼지 지붕을 만들어서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지구에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대멸종은 판게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륙의 연안, 바닷가가 사라진 거다. 그래서 뭐가 감소했냐면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대륙붕이라고 하면 우리 서해안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수심은 낮고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 대륙붕이 감소하면서 해양생물이 대부분 대멸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물론 새로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멸종한 게 훨씬 더 많다. 대멸종. 자, 그러면 중생대 중기에 분리가 됐으니 생물의 종이 더 다양해질 수 있었겠죠. 뭐 이런 사건, 대멸종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후입니다. 기후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기후는 어땠느냐? 기후는 대부분 이렇게 굴곡이 있다가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몇 번의 빙하기가 있었고요. 고생대에도 쭉 가다가 빙하기가 말기에 한번 옵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 신생대에는 빙하기가 빙 몇 번이야?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봐. 빙하기는 썬캄브리아 때도 있었고 고생대에도 있었고 신생대에도 많았지만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대체로 온난화였다 이러면 중생대입니다. 빙하기가 없었다. 대체로 온난화였다. 자, 우리 생각하면 돼. 뱀. 겨울에는 산에 가면 뱀이 안 보입니다. 왜?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라서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져서 여러분이 배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단어하고 막 섞이는데 그래도 뭐 과학이니까 다 알아야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고 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체온이 한 37도 정도 돼야 됩니다. 사람은 밖에가 추워도 옷도 입고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해. 항상성 조절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대략 37도, 36.5도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지만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영하가 되면 자기도 영하가 되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 죽기 전에 엄청나게 먹자고 막 먹은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 그러니까 휴양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러면 이 파충류가 지배했던 중생대에는 당연히 빙하기가 없었겠죠. 그러면 선생님, 공룡은 왜 멸종했어요? 빙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중생대는 파충류가 살았기 때문에 빙하기가 없이 대체로 온난했지만 이때는 왜 대멸종이 한 번 더 있었느냐? 당연히 시대가 끝날 때마다 대멸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대멸종이냐? 모르지 아무도. 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운석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다. 설. 우리가 썰을 푼다 그러죠. 그런 설이다. 어찌됐거나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생대에는 빙하기가 몇 번이죠? 빙빙빙빙 4번이고 빙하기 사이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빙기라고 하는데 간빙기는 3번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우리 척추동물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누굴 잡아먹냐고 생각해도 돼요.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를 도마뱀이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뱀을 독수리가 잡아먹고 사람은 다 먹고 그죠? 이렇게 좀 진화해 온 겁니다. 조류는 남조류를 얘기하는 거야. 남조류, 해조류, 해조류를 얘기하는 거고 고사리, 양치식, 거시식물, 소나무, 속시식물 나머지 다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자 화석은 뭐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놔두시고 썬캄브리아 시대에는 무척추동물밖에 없었다. 해파리 같은 애만 막 돌아다니다가 고생대에는 어류 그리고 이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중생대에는 자 그러니까 개구리 생각하면 돼. 물속에도 살고 땅밖에도 살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파충류, 신생대에는 조류와 포유류가 번성했지만 파충류는 고생대 직전시대 말에 출현 조류와 포유류도 중생대 말에 출현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고요. 식물은 조류, 해조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생대 양치식물, 고사리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고생대에 출현했지만 거시식물은 중생대에 번성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 언제 출현했다고? 직전에 말기에 출현을 했다. 이 정도고 자 대륙의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떨어져 있던 대륙이 최초 아니라 했어 그죠? 초대륙이 만들어진 걸 판계라고 하는데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했다. 따라서 해안생물이 대멸종을 했는데 지진시대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가 돼 중생대 중기에 이때는 생물의 종류가 더 많아질 거야. 왜? 자연환경이 다양해지잖아. 네, 그렇게. 근데 중생대 말기에 또 공룡이 싹 다 멸종했어. 그 대멸종의 이유는 운석 충돌이다. 선생님 빙하기 아니라 그랬죠.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대체로 온난화였다. 책을 보면서 나머지 정리하시죠. 어우 책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역할이 뭐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니까 제발 필기하시고 방송 선생님 동영상 보시고
이해하시고 외우라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나머지 살붙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204페이지에 제일 위에 그림 봐. 성캄브리아 시대 그 바닷속입니다. 고생대에는 양서류하고 삼엽충이 있는 거고요. 중생대에는 공룡하고 거시식물이 있어요. 신생대에는 매머드, 그 다음에 숙시식물이겠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를 보면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 말기 빙하기 동그라미 있어요. 말기 빙하기. 지각 변동이 많았고 화석이 매우 적어 정확히 모른다. 좋죠? 정확히 몰라. 네, 얼마나 좋아. 자, 문제 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생물, 화석이 드물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자외선이 바다엔 닿지 않았어.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광합성을 남세균 동그라미 치시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했죠. 얘네들을 남조류라고 하는 겁니다. 남조류, 남세균. 그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잖아. 그럼 화석같이 생기지도 않았어. 막 뭉쳐있는 거야. 단세포 생물과 원시 해조류가 출현했고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만들어졌고 에데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생물 화석군입니다. 그냥 형태만 있다. 고생대 여기서부터 좀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 동그라미 치세요. 빙하기 있었습니다. 수륙분포 말기에 동그라미 치고 초대륙인 판게아 동그라미 치세요. 판게아 대멸종, 판게아 대멸종. 생물 초기의 생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육상생물 출현 별표 치세요. 육상생물은 고생대 5억 년 전, 고사리 뭐 이런 거. 말기의 생물의 대멸종 별표 치세요. 판기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빙하기가 만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바다 무척추동물 삼엽충, 바공추충, 완종류도 기억해 놓으시고 어류, 갑주어 같은 거.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별표 치시고 고사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파충류와 거시식물은 출현입니다. 출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현. 양치식물 고사리가 대량으로 묻혀 석단층을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먹는 요만한 고사리가 아니고 우리 건물만한, 공룡만한 큰 고사리들이다. 거대 고사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생대 별표 치시고 빙하기 없이 온난. 네,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빙하기 없이 동그라미. 자, 수륙분포는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 형성 밑줄 치세요. 대서양과 인도양. 분리되니까 이제 바다가 하나씩 더 만들어졌겠죠. 자, 로키산맥과 안데스산맥이 형성되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밑줄만 칩시다.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왜냐? 신생대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나올 거니까 히말라야 산맥이랑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물 파충류의 시대라는 거 나와 있죠. 말기에 또 대멸종인데 운석충돌 동그라미. 나머지는 뭐 다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뭐 번성했다 이런 게 있고요. 작은 크기의 포유류나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신생대 후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이라고 얘기했죠. 4번, 3번이라고 써놓으세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요. 계속 넓어져. 태평양은 좁아져. 바다는 한정돼 있는데 넓어지는 데가 있으면 좁아지는 데가 있겠죠. 자,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밑줄 쭉 치고 별표.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이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위에 이제 로라시아라고 해가지고 뭐 유라시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남극이 있었는데 남극에서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위로 올라와 버려요. 여기 인도 대륙입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해요. 북상.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하다가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 쿵 부딪히는 거예요. 쿵 부딪혀. 이게 인도입니다. 지금의 인도. 그러면 이 대륙이 올라오면서 부딪히니까 이 밑에 해안을 쓸고 올라오니까 여기 있던 조개들, 암모나이트가 얘가 밀려 올라가서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니 이 히말라야 산맥은 중생대 아니고 신생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중턱에 그래서 암모나이트랑 조개 껍데기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따로 더 할 만한 건 특별히 뭐 없고요. 205페이지 C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대멸종의 원인 그랬는데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 밑줄 줍시다. 천천히 변하면 안 돼. 요즘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학자는 그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갈 때가 맞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변하는 너무 급격히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늘 봤나? 미국이 어디는 지금 35도, 36도 폭염이 오다가 내일인가 모레는 눈이 올 거래. 폭설이 올 거래. 큰일 난 거죠. 영화 투모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변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문제입니다. 대륙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의 변화, 운석 충돌로 먼지 구름, 광합성 차단, 화산 폭발 온실기체 증가, 화산재 태양빛 차단,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복합적 그랬는데 이거 뭐든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만 보시면. 그 다음에 2번에 지질시대 생물의 수변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별표를 치세요. 이미 별표가 있지만 그래프가 엄청 중요한데 봐봐. 보라색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물이 별로 없다가 고생대에 쭉 올라오다가 한 번에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증가하다가 한 번의 대멸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에는 두 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왠지 몰라도 그냥 있었어. 그런데 고생대 말기에는 엄청난 대멸종. 왜?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별표. 거기는 왜 생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생겼죠? 판기아의 형성이다. 주로 누가 다 죽었다고? 해양생물이 다 죽었다고. 대륙붕의 면적이 어떻게 됐다고? 감소됐다고. 해안선은 단조로워졌고 해안선의 길이도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하면서 대멸종이 하나 있어. 이건 판기아가 분리돼서 그런 것 같아. 분리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도 대멸종이 한 번 있었네. 그래서 총 몇 번의 대멸종이야? 5번. 동그라미 치세요. 5번. 유치하지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생물의 수가 가장 급격한 시기는 언제냐? 제일 많은 건 신생대지만 급격하다는 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생대 초기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런 거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 적응하면 진화, 다양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굳이 얘기하는 건 다음 단원에 하려고. 네. 그래서 205페이지에 보면 대륙이 합쳐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해안선의 길이 감소, 대륙붕의 면적 감소. 그래서 해양 생물의 수가 급격히 준다. 분리되면 증가하겠죠. 뭐냐?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그렇게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 게 많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질시대 특징 기억하시고 화석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한 다음에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선생님이 포인트를 얘기했죠. 포인트. 대멸종 이런 거 포인트. 이런 거 좀 잘 공부하시고 숙제는 209페이지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단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를 하게 되겠죠. 집에만 있어서 힘들지만 집에만 있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이렇게 축 처지지 마시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나가서 줄넘기도 하시고 좀 기회로 삼아서 동영상 강의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